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4월 25일에 시행되었던 2020년도 경기도 경력경쟁 식품위생지 시험 과목 중에 식품위생학 과목의 기출해설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시험이 끝나셔서 아무래도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도 있으시고 조금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저에게도 정말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 이제 아마 이 영상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학생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떨립니다, 마음이. 그래서 집중되고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주말 동안 이제 그 시험장에서 이제 복원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자료조사도 하고 이제 어떤 답을 내릴 것인지 결론을 지어서 왔습니다. 근데 이 답은 선생님이 늘 해설특강 앞에 정말 여러 번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답은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대답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답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최종 합격은 필기시험 합격 5월 18일에 결정됨을 꼭꼭꼭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시지도 마시고 또 너무 기뻐하셨다가 또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해설 특강을 준비하면서 작년 이제 11월 저희 그 하반기 추가 채용 있었을 때 저희 대방고시학원 이제 수험생분들이 저는 합격하셔서 저희가 막 화이팅하고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상반기에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하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싶다거나 또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실 때는 언제든 학원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으시면 전 절대 못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 학원 통해서 연락 주셔도 충분히 이제 저희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시험을 여러 번 치신 분들도 있지만 첫 시험이신 분들도 많아서 시험 상담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번 4월 25일에 친 시험은요. 경력 경쟁이죠. 말 그대로 경력 경쟁이고 시험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식품위생과 화학을 쳤고요. 지금 오전에 우리 지금 화학 과목에 지금 복원이 끝났습니다. 촬영도 마쳤고요. 아마 두 과목이 동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지금 경기도 9개 시에서 총 14명의 공무원을 선발하겠다고 공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숫자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가슴 한번 덜컹했던 숫자잖아요. 이거는 현재는 접수율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도 받고 해서 이제 시험이 한 달 연기돼서 최종 이제 경쟁률이 올라온 건데 사실 이건 최종 경쟁률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접수율이고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보셨겠지만 조금 그 결시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응시율이 뜨진 않았어요. 여기 밑에다가 딱 하나 채워주려고 했는데 몇 명이 봤는데 그게 이제 진짜 경쟁률이 되겠죠. 이렇게 응시율이 따로 나옵니다. 접수율 나오고 그다음에 응시율이 따로 나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지역을 골라서 경기도는 사실은 공부도 한 99.9999999인데 0.00001 정도가 이 지역 선정이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한 50%는 차지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을 결정하는 거에 이제 당락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그 해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제 약간 시험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괄적인 설명들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이제 2019년도에 4월에 시험이 있었고 11월에 추가 채용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시험을 만약 보신 수험생이라면 이번 엊그제 시험이 조금 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때 왜냐하면 문제가 쉽다 이런 게 아니라요. 작년 19년도 4월과 11월은 그 전에 없던 패턴, 즉 굉장히 긴 지문과 보기도 굉장히 길어서 굉장히 처음에 당황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매우 높다기보다 이제 그걸 읽는 시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또 화학도 지문이 길어서 아마 11월에 조금 충격을 이제 받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너무 대비를 철저히 하다 보니 이번 시험 왜 이렇게 간단해?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이번이 이제 또 초시인 분들은 제가 이제 또 피드백을 받아보면 이제 저랑 같이 실전 모의고사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은 제가 실전 모의고사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후일담을 하는 거지만 조금 이번에 좀 어렵게 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이제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좌절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어렵게 제가 한 4월 10일까지 실전 모의고사가 시행이 됐었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달의 기간이 연기되면서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사실은 3월 말에 공모주를 딱 맞춰놨는데 이게 이제 놓을 수도 없고 더 땡길 수도 없는 굉장히 그 힘든 시간들이다 보니 조금은 늘 하던 거를 계속 반복하기보다 조금은 자극을 주면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거나 어려운 문제, 이게 나 생각이 안 나는데부터 이런 내용도 있었어. 이런 좀 자극제를 줘서 남아있는 기간들을 더 계속 으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간에도 끊임없이 학생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오는 이 시간까지를 좀 더 함께 해주고 싶어서. 왜냐면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게 정말 선생님은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는 이제 한 2주 전까지는 파이팅을 계속 여태주고 막 등도 두드려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같이 울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조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시인 분들은 이거 선생님 동영 너무 어긋났다. 이렇게 어렵고 막 지문 긴데 시험 너무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험은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또 이제 11월에 또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됐을 때 오히려 어렵게 공부해 놓으면 쉽게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도 되게 지금 거의 한 4, 5분 만에 푸셨다고 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길입니다. 제가 항상 아이들하고 시간 재고 할 때 뭐 10문제 주면 5분 막 이렇게 절반 팍팍 잘라버리거든요. 그런 타임으로 잘 가서 조금 어렵게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고 이번 이제 시험에서는 우선 전혀 생소한 내용의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 근데 그거는 경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가 항상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라. 그거 다 틀릴 수 있어요. 다 틀릴 수 있고 이제 찍어서 맞을 수도 있고 공부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 수험생분들 중에는 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와서 시험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대단하다고 막 우리가 이렇게 했을 정도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줄 수도 있지만 몰라도 나머지 문제들을 다 맞았다면 충분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소한 문제가 하나 나왔고 이제 조금은 고민을 하거나 정답이 모호한 문제가 2문제 있었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도 지금 온라인 상으로 정답으로 이렇게 이제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2문제가 있어서 이 3문제로 인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화학이 조금 쉬웠기 때문에 아마 성적이 이제 조금은 이제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섣부르지만 이제 그거를 많이 원하시더라고. 선생님 그래서 몇 개 틀려도 돼요? 이렇게 많이 항상 물어보셔서 1개부터 3개까지 소심하니까 한 평균 2개 정도를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시험을 잘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응시율도 좀 확인해 보시고 괜찮은데 하시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면접 준비를 하십시오.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하시면 또 학원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정답이랑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제1장 법규 파트부터요. 맨 마지막 장에 이제 첨가물까지 쭉 단원별로 몇 문제씩이 나왔는지 분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는 이제 제 교재의 순서대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규가 3문제 나왔습니다. 법규가 3문제까지 나온 적은 사실은 정말 흔치 않은 경우였어요. 그런데 또 3문제 나온 것도 흔치 않았는데 3문제 다 정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어서 아마 이거 진짜 이거 맞나? 이거 문제 내가 모르는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늘 반복했던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4문제. 우리 식품과 미생물 사실 많이 대비를 했어요. 이게 많이 나올 때 막 5문제까지 몰아서 나오는 파트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식중독 파트가 원래 많이 나오지만 이 파트에 이제 집중을 해서 조금 살펴봤었고, 이제 화학적 소독제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학생들을 조금 고민에 빠뜨렸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 없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성 식중독,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이렇게 해서 토탈 8문제. 그러니까 식중독은 보통 9문제, 8문제, 9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세균성 식중독에서 4문제,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에서 3문제, 그리고 화학적 식중독에서 2문제. 이 2문제가 둘 다 약간 우리를 힘들게 했죠. 제가 별로 또 안 좋아하는 파트다 보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데 사랑을 안 줘서 그런지 얘가 자꾸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은 문제도 아마 수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와서 수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자료를 찾아봐요. 아마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이 찾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PLS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면 되고요. 법정 감염병, 사실 우리는 예측하고 있었죠. 나올 거다.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에 외우는 방법들 막 대방고시학원에도 막 올리고 이러는데 나와줘서 사실은 아마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차오염 그 해서브 문제는 사실 안 나왔고요. 기생충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명을 다 외웠을 텐데 너무 아쉬울 것 같긴 한데, 한 번쯤 잠 안 오고 그럴 때 빈 종이를 꺼내서 학명을 한번 적어보는 거야. 난 이 정도야. 균주 이름이 아니고 학명이잖아. 나는 항상 우리 수험생분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왔고, 위생동물 부분도 안 나왔습니다. 해썹 문제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작업장과 관련해서 이런 위생과 관련해서 이게 2문제가 나왔고요. 마지막 첨가물과 관련해서는 용도 부분. 늘 이제 우리가 연습해왔던 부분이긴 한데 예시도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토탈 20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이제 문제를 볼 거고요. 이 문제 순서는 이제 늘 그랬듯이 시험지의 순서가 아니라요. 교재 순으로 쭉 아까 설명했던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법규 문제죠. 자, 법규 문제고 우리가 위생법 처음에 보면은 목적이 나오면서 그죠? 굉장히 마음속이 뿌듯해지는, 내가 이런 국민 보건에 증진에 이바지하는 마음을 딱 가진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건 이 법에서 쓰는 이제 정의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정의는 사실은 가장 이 정의가 너무 쉬워서 WHO 정의를 마구 외웠었는데 이제 그 WHO 정의는 나올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자, 그래서 위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등이라는 표현 할 때 우리가 이 식품 위생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 5가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괄호넣기가 나왔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굉장히 괄호넣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심화해서 더 괄호넣기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했습니다. 자, 괄호넣기에 기역과 니은에 넣었을 때 첨가물과 그 다음에 용기가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자, 2번째 문제는 이제 집단급식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집단급식소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위생법규, 법령에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법령과 함께 우리 뒤에 밑에 이제 박스 처리해서 뭐냐면 그럼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뭐 시행규칙이라던가 이런 하위 법령들을 같이 세트로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집단급식소의 정의 추가로 우리가 몇 명이 기준이냐 이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고 그리고 특정 다수인에게 불특정이 아니고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고, 근데 집단급식소라니까 아무나 다 표현을 줄 수 없잖아요. 한 번 밥을 먹을 때 몇 명 이상에게 제공하느냐라는 단서가 있는데 그때 50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를 이제 보고, 사실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제 그 시험장 끝나고 복원을 했을 때 제가 이거를 실전 모의고사 7회인가에서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었냐면 제 마음도 자꾸 문제를 내다 보니까 자꾸 이게 구석에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 정의 문제는 진짜 문제풀이 때 좀 하다가 그 뒤에 잘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쉽고 늘 하던 거다 보니까. 근데 저도 항상 말하잖아요. 너무 쉽고 늘 하던 거 잘 다시 한번 봐라.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 오랜만에 정의 문제 하나 내자. 그래서 그때 하면서 여기를 제가 1일에 50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 막 잘 고쳤어 막 이러면서 쓰담쓰담해졌어요. 근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하다 자기가 여기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맞았겠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선생님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쉽고 늘 했던 내용들을 꼭 시험에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 갑자기 하면은 여기서 또 갑자기 산업체 100인 거 막 헷갈리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어렵고 모호한 문제 틀리는데 혼자 이런 데서 틀리면 어디 가서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내용들 꼭 반복하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식품 영업. 우리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을 배우게 되는데 앞에 이제 식품 영업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쭉 보기가 나왔었고요. 마지막에 비전염성 결핵이 있어서 이제 비전염성 결핵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번 쯤에 에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의 시험 패턴을 압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타종이 따다다 딱 울리면 막 넘기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왜냐? 위생을 먼저 풀 거거든요. 위생을 먼저 풀어놔야 화학에 집중하니까 막 넘기시는데 그러면 거의 빠르게 풀기 때문에 식품 영업이네 에이즈 바로 딱 동그라미 치셨을 것 같은데 다시 컨펌하면서 큰일 날 뻔했다라고 4번으로 붙이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즈도 사실은 이제 성병과 관련된 이런 이제 영업소에 대한 제한이 있긴 하지만 또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보니 확실한 답을 항상 우리가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법규 문제고요. 이제 미생물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이제 미생물의 생육과 관련된 문제고요. 미생물의 생육에 있어서 수분과 산소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수분하고 산소에 대한 보기들이 쭉 연결돼서 나왔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정답 3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호기성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호기성균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와 카탈레이즈 효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해산소로 인해서 생육이 억제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정확히 혐기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특징은 사실은 혐기성균의 특징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이 내용을 수업 때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하진 않아도 자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할 때마다 제가 내가 너무 미생물 전공자다 보니 TMI인가? 라는 애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 너무 과하게 가르치니?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SOD하고 카탈레이즈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왜 질문을 했었냐면 리스테리아 내용 중에 카탈레이즈 양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제일 아이들한테 항상 걱정하는 것들은 이제 책이 있으니까 막 외운단 말이에요. 카탈레이즈 양성. 살모넬라 가면 옥시데이즈 음성. 이렇게 막 그냥 달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는 거보다는 그러면 너무 재미없지 않냐. 왜 카탈레이즈 양성이지? 근데 처음에는 질문 안 하는데 나중 되면은 카탈레이즈가 뭔지, 왜 양성인지, 그럼 다른 애는 뭔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이 신나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호기적인 균이라는 건 산소를 좋아하고 인간도 산소를 이용하는 동물이잖아요. 미생물도 산소를 이용하는 친구와 이용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것은 그 미생물의 대사 체계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산소로 인해서 오히려 독이 돼서 증식을 못하는 애가 혐기라는 아이로 우리한테 불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적인 친구들은 뭐냐면 우리도 활성산소, 유해산소 들어본 적 있잖아요. 호기적인 아이들은 산소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몸에서 당연히 유해산소,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O2-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처리하지 못하면 이 아이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옥사이드로 바꿔주는 게 이 SOD고 옥사이드를 바꿔준
아이를 다시 카탈레이즈, 뭐 옥사이드 이후에 이제 뭐 과산화수소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게 카탈레이즈입니다. 그러면 과산화수소 우리도 알지만 독작용이 있잖아요. 이게 생성됐을 때, 몸속에 생성됐을 때 얘를 분해하지 않으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가 카탈레이즈라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런 효소가 없게 되면은 이제 이런 유해 작용에서 죽기 때문에 호기성균은 가지고 있으니까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증식하는 사용하지만 혐기성균도 산소가 있다, 산소다, 죽어 이렇게 아니라 산소가 있으면 본인이 이용을 해요. 생겼어. 해결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죽게 돼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SOD와 카탈레이즈, 또 책에 따라서는 이제 페록시데이즈도 있습니다. 뭐 유산균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효소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산소로 인해서 산소로 해서 생육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TMI가 아니구나.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오면 가끔 나 이제 자랑스럽게 가르쳐줘야지, 더 재밌게 가르쳐줘야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다음 개정판에 이제 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화학적 소독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끝까지 많이 고민했던 문제이거든요. 자, 화학적 소독제 문제만 보기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설명을 못했는데 오늘 문제 복원에는 보기를 모두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 완벽한 복원이 끝났는데 이 완벽한 문제들은 복원된 문제는 2021년도 위생학 기출문제집에 모두 게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 정답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막 카탈레이즈 얘기하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에 대한 내용을 주로 실었고요. 정확하게 이제 모두 완성된 문제는요. 이제 제 문제풀이 집에 모두 똑같이 실어놓고 선생님이 전부 친절하게 2020년 다 달아놓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그럴 예정입니다. 자, 근데 5번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복원된 문제를 실어놨고요. 화학적 소독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옳은 거. 그래서 사실은 수험생분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답이 4번 아니냐. 옳지 않은 것 4번이다 이거는. 그래, 그 말도 맞겠다. 그래서 이 1, 2, 3의 보기가 다 마음에 조금씩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출제자도 너희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 같아. 가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우리 문제 풀어보면 가장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또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실 때 조금 고민하셨을 텐데 우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정답은 2번으로 결론을 지었고요.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이 조금의 논란이 있겠지만 가장에 근접한 건 2번이라고 결정했던 이유는 우선 1번의 내용을 보시면 소독제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처리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높다라는 표현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높을수록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냥 소독제를 배울 때 100%짜리를 쓰면 될 텐데 우리 여러분 다 외우셨지만 승호응부터 해서 몇 프로 농도를 다 최종 농도를 배우고 유효한 농도, 처리 농도를 따로 배우는 이유는 그 농도를 처리할 때 훨씬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1번을 아니야 라고 할 때 70% 에탄올을 많이 떠올리셨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100%는 더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의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고온이라는 부분에서 아마 역성비누나 또 온수에다가 하면은 조금 더 효과가 높아진다 이게 딱 떠오르시면서 이제 3번을 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독제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풀이 우리 2단원 공부할 때 제가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막 적으면서 미리 적어놓고 막 우리 그때 수업할 때 그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한번 보세요.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보면은 내용들이 쭉 기구 등의 그런 소독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사용 방법이라든가 주의사항 하다못해 희석할 때 고글을 쓰세요 막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데 그때 온수나 열수를 사용하면은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효과가 배가 된다라는 표현도 옳지 않은 표현으로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온에서 효과가 있는 아이도 있지만 좀 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번을 하시진 않았겠죠. 예, 제가 또 이런 목소리 나오면 안 되는데 4번 하신 분도 상처받을 수 있으나 pH가 높아질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아니죠. 당연히 아닐 것이고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 2번을 답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독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그 차염소산 나트륨 배울 때도 식품에 사용할 때와 소독제 사용할 때 중간에 꼭 세척을 깨끗이 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이 존재했을 때 일반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소독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유기물이 공존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낮춰야 되죠. 그래서 묻지 않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소독제를 하면 훨씬 더 그 효과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대로보다 이렇게 유기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아니야. 크레졸이 있잖아, 페놀이 있잖아. 선생님 다 질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페놀이 있잖아, 크레졸이 있잖아 이렇게 하지만 그 예시가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아마 2번을 할 때 망설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래서 1, 2, 3이 다 약간의 논란이 있었을 거고 우리같이 우리 시기직처럼 똑똑한 친구들이 고민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랬을 때 2번이 가장 소독제에 대한 설명 중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여러 개 가장 적용이 높다. 아이고 제가 말을 조심히 하려다 보니까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의 문제를 보시면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뭘 말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산의 함량, 당의 함량 이렇게 했을 때 잘 보시면 산의 함량과 당의 함량이 높은 식품에 근데도 부패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산에서 못 자라는 친구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짚어야겠구나, 세균은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만 딱 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 조금 안 되면 약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기 중에 다행히 2개의 바이러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식품에서 증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기를 빼고 세균이 있는 보기를 빼면 효모 곰팡이, 그죠? 그래서 그러고 생각하면 바로 맞습니다. 그죠? 산의 함량이 높거나 당의 함량이 높아도 증식이 가능해서 그 식품을 부패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미생물은 효모 곰팡이가 맞고요. 자, 7번 보시면은 식품의 부패 판정과 관련이 없는 지표는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제 초기 부패 판정과 관련한 지표들이 쭉 나왔고요. 1번에 깜짝 놀라셨죠? 예, 차염소산 나트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염소산 나트륨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식중독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보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내가 어쩔 때는 아유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그런 생각 할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감정이 약간 기분이 좋은 문제도 있고 너무 쉬워서 후회가 되는 문제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왜 이건 왜 안 가르쳤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뭐 19년도의 자료라던가 최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향이 나올 때는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책도 보지만 이렇게 공부 안 될 때는 이제 식약처 사이트도 가봐라, 식품안전나라 가봐라, 되게 재밌다, 여러 가지 사이트도 들어가 보게 하는데 그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항상 얘기했던 거, 우리 다 모두 공무원이 될 거잖아요.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다 어차피 공무원 하실 건데 그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신 게 좀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자 이거 찾아보세요. 근데 이건 어디 있을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되게 고민될 거예요. 근데 이건 식약 안전나라겠지? 금방금방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안전나라에 가면은 식중독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내가 누르고 싶은 대로 누를 수 있어요. 뭐 나는 노로만 보고 싶은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문제를 보시면 19년도에 환자 수, 자 여기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과 그 다음에 세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균.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 19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적을 공부하거든요. 2002년도부터 쭉 누적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물어본 건 단 19년도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하시기도 했을 텐데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뒤에 세균에서 힌트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는데 환자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시험 끝나고 들어가 보시면 2019년도에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보기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를 생각하시고 맞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뒤에 세균이라는 단서를 붙었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를 제한, 그 다음으로 이제 환자 수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세균 중에서, 그러니까 원인균이 세균인 친구 중에서 이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친구는 1번 보기에 있었던 병원성 대장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독소형 식중독의 원인 세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황색포도당구균을 못 보나 했더니 이렇게 원인균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황색포도당구균 정말 열심히, 제 교재도 한 페이지거든요. 그런 애가 없잖아요. 특징만 한 페이지인데 그래도 이름이라도 한번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독소형 식중독의 원인 세균은 황색포도당구균이었습니다. 자, 10번 보시면은 식중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였죠. 이거는 내 교재에서 식중독이라는 내용 안에 뭐가 있는지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식중독 하면은 세균성 식중독이라든가 바이러스성 식중독,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 그래서 식물성 자연독, 동물성 자연독, 또 곰팡이독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화학적 식중독에 뭐 중금속이나 쭉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는 결핵입니다. 감염병이죠. 그래서 결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11번 보시면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요즘 정세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에게 그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공부 좀 많이 해야 되니? 우리가 쉬는 시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손 씻기도 막 순서 보고 막 정말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럼 자꾸 울컥해요. 그동안 너무 반복했던 그 시간들, 막 쉬는 시간에 막 질문하려고 줄 서 있었던 모습도, 이게 원래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간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시험날 아침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갑니다. 이제 이 시험이 끝나면 리셋, 다시 이제 2021년 가야 되잖아요. 또 하반기 공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스쳐가는데 너무 약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번에 이제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85도씨에서 1분 이상 식품을 가열해서 먹으라는 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 온도만 알고 있다면, 근데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그래서 요 온도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나왔습니다. 자, 12번 보시면은 곰팡이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 자연독 중에 곰팡이독이 2문제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또 수험생분들이 갑자기 곰팡이독을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정말 많이 공부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곰팡이독하고 원인균주를 연결하는 문제였고, 맥각독이 나왔죠. 맥각독은 클레비셉스 폴플레아인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미네아름은 우리가 제아랄레논의 원인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에 13번 보시면은요, 곰팡이독이 아닌 것을 골랐습니다. 또 테트로톡신, 우리가 서운할까봐 또 여기서 한번 존재감을 나타내줬어요. 또 테트로톡신 또 우리가 엄청 열심히 하는, 아플라톡신 안 나왔네요. 아플라톡신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곰팡이독과 함께 테트로톡신, 즉 동물성 자연독이 있어가지고 3번이 정답일 겁니다. 아마 이거 할 때도 약간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 한 적 있을 텐데, 청매 아미그달린이 나왔을 때 이거 뭐지? 그러기에 너무 단순한데 이런 문제들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19년도에 막 공부한 지 몇 달 안 되신 분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시험이 긴데, 지문이 긴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사실은 예전의 위생학 문제 패턴들이었어요, 사실은. 자, 14번에 보시면 이제 GMO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식품은 땡땡에게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성 식품 어떻게 받아야 되고 뭘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물어보신 것이 식약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식품 GMO의 안전성 심사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제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수음입니다. 수음. 수음은 근데 이제 처음 토요일에는 굉장히 핫 이슈였으나 잠잠해지더라고요. 수우는 아마 거의 다 결론이 나신 것 같아가지고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 문제가 궁금하신 분은 본인이 뭘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이 문제도 이제 보기 4개를 다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수은에 대한 설명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기수은 이런 1, 2번 같은 경우는 크게 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모르니까 이제 유기수은 같은 경우에는 무기수음보다 독성이 강하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벼라는 표현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아마 카드뮴을 지칭해서 이 표현을 쓴 것 같고 이제 미나마타는 맞지만 그래서 이건 카드뮴과 관련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3번 보시면 이제 소변과 모발의 배출됨으로 수은의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소변이라던가 이런 머리카락들은 이 수은의 폭로와 침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관과 폐를 통해 흡수된다라는 부분은 맞는데 뒤에 지방 조직의 이제 축적, 배설, 사실 축적과 배설은 반대 표현이거든요. 근데 축적, 배설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사실 맞지 않고 지방 조직보다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축적되기 쉽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조금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수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은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이 내용 자체가 이런 용어는 봤는데 이 내용까지는 자세히 안 봤던 분들은 되게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그래서 이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를 PLS라는 표현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고 현재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안전성 확보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농업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까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이 농약 사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자신이 잘 모르고 사용했다거나 주셔가지고 썼는데 판매를 하려고 했더니 못 팔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살 때도 기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농약인지 확인해라. 그런 게 아니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개편을 하면서 이게 농진청,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의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PLS라는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이건 이제 처음 나온 내용이니까 조금 더 혹시 이제 시험을 막 치신 분들이 있거나 궁금하시다면 이 PLS라는 걸 잘 보시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즉 뭐냐면 사용 가능한 농약의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PLS가 사용 가능한 농약의 목록을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기준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이 작목별로 어떤 작목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허용된 농약만, 그러니까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원칙적으로 못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괄적으로 0.01 ppm을 적용한다는 건 그냥 인체에 안전한 양이에요. 그죠? 거의 안 써야만 한다는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이게 예전에 이 PLS를 시행하기 전에는 전과 후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 전에 이제 기준 설정, 그러니까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은 PLS 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똑같아요. 근데 시행하기 전에는 기준이 없는 것을 막 코덱스의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되게 혼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는 건 다 그냥 0.01 ppm 이하야 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쓰지 마,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그 정답에도 보시면은 이 정답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농업인의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용 기준이 등록된 작목별 농약은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거나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산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 ppm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잔류 허용 기준 자주 들어보긴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식품공조안을 이제 자주 들여다보시는 분이 있다면 개정된 내용 중에 잔류 허용 기준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만큼이 막 그 개정 전후가 막 이만큼이 다 농약 잔류 허용인데 보시면 이 농약을 사용할 때 안전 사용 기준을 정해주는 이런 내용들은 이 농약관리법 농식품부에서 하게 되지만 식품의 잔류 허용에 대한 기준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식품위생법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생학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맨날 유기불소제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출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PLS 문제는 1번이 정답이었고요.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감염병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감염병 문제가 나왔고 아마 예상을 했겠지만 제가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예상 문제집을 이번에는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감염병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1급을 냈는데 3급을 낼 걸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문제들은 바로바로 해설을 이렇게 밑에다가 왜냐면 바쁜데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도 바로 밑에 빨리빨리 확인하라고 거기에 3급을 넣어놔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막 이랬는데 이게 사실은 학생들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음압 격리 막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1급이 나올까? 근데 또 출제자도 너희가 1급이 나올 줄 알았지? 그래서 아마 3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3급인 줄 알았고 3급에서 다 외우셨잖아요. 노래 부르셨잖아요. 노래에 나왔던 것처럼 비브리오 폐혈증이 정답입니다. 자, 18번 보시면은요. 18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가 위생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요. 가열 처리하지 않은 생닭을 손질한 도마에 토마토를 잘라서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었다. 근데 생닭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토마토 샐러드에도 동일하게 검출이 되었다. 이건 뭐예요? 교차 오염 됐다는 거죠. 교차 오염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답은 교차 오염과 관련된 보기 지문이었습니다. 자, 19번 보시면은 작업장의 위생 관리 중에 이제 틀린 내용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해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냉장에서 해동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냉장에서 해동을 할 때 가금육의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식품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가금육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할 때 가장 윗칸에 보관한다라는 부분을 캐치하셨으면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수업에서도 냉장고 선반 순서까지 다 외웠잖아요. 가장 윗칸에는 바로 먹을 식품 또는 조리된 식품을 넣고 가장 아래칸에는 이제 이렇게 생닭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윗칸 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밑에 보기 거의 안 봐도 될 만큼 확신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사용 용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는 문제였고요. 2번에 피막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막 보존료라나 이런 것들보다는 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영재라든가 뒤쪽에 있는 아이들이 나왔다 보니 첨가물 하는데 또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부분도 공부하고 뒷부분도 결국 다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피막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산 비닐수지 아마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하고 복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설명 보시면서 저랑 생각이 같다면은 이제
정답이라고 좋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의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선생님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가끔 이런 거 있거든요. Q&A에 남길 수가 없어서 수강 기간이 끝났어요 라고 하실 때 학원을 통해 대방고시학원에 연락 주셔서 하셔도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노시고 조금은 좀 쉬시고 사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밀린 드라마도 좀 보시고 재밌었는데 못 보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보면 더 재밌어요. 그래서 밀린 드라마도 보시 좀 쉬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순위권 안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시험이 조금 쉬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논란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다 틀리면 사실 세문항 정도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필기 합격 커트라인이 나왔을 때 낮았던 적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이제 그걸 고려했을 때 본인이 이제 조금은 준비를 하실 때 막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보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게 전공 내용들이라던가 또 우리 위생지 지금 이제 PLS처럼 이렇게 여러 사이트들 못 들어가 봤던 것도 들어가 보든가 또 새롭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가 항상 보고 있던 뭐 식중독이라던가 뭐 여기서부터 쭉 한 번씩 내용 정리도 하시고 너무 많이 이제 까먹지 않게 우리 항상 하자 이문을 나가면서 바로 저도 이문을 나가면서 이제 4월 25일 경기도 경력 경쟁을 벌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마시고 우선 이게 필기 합격은 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와, 나 너무 잘 본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도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또 자료도 모으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아보시고 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5월 18일까지의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보내셔서 정말 마지막 고지까지 그죠? 딱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시 나오시지 마시고 그 문에서 다음 방의 문으로 꼭 들어가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언제나 누구나 우리 위생학을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은 진짜 선생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야기하시면 되고 또 필합 후에 결과가 아니다 이번에 실패했다 조금 안 좋은 결과였다 했을 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데 라고 하셨을 때도 언제든 찾아오셔서 위생지 선생님도 있고 또 화학 공부도 화학이 다 쉽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어디가 문제지?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하고 상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한 명 한 명 다 등을 두드려주고 싶을 만큼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